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제품이 뼈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정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대체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유제품 논쟁의 실타래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유제품, 먹는 게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낮춰주는 걸까요?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죠. 아마 속 시원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거나 아닙니다 라는 답을 딱 듣고 싶으셨을 텐데 아쉽지만 과학의 세계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예요. 어떤 연구를 보면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하니까요. 정말 정반대의 주장이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의견이 갈리는지 양쪽의 입장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유제품이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바로 IGF-1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데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세포가 자라도록 팍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유를 마시면 우리 몸속의 이 IGF-1 수치가 확 올라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IGF-1이 우리 몸속에서 특정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걸 그냥 세포의 성장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 스위치가 필요할 때만 켜져야 하는데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세포가 브레이크 없이 마구 자라나게 되는 거죠. 통제불능의 상태, 이게 바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IGF-1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과학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축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나 특히 지방이 많은 유제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우유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살충제나 곰팡이 독소 같은 외부 화합물들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유제품 정말 피해야겠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뒤집어 볼 시간이에요. 유제품이 오히려 암과 싸우는 우리 몸에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도 정말 많거든요. 유제품 안에는 우리 편이 되어주는 일종의 어벤져스 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걸 막아주는 칼슘이랑 비타민 D,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렉토페린이라는 단백질도 있고요. 또 우유 지방에 들어있는 공행리놀레산이나 특히 요거트 같은 발효유에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착한 균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모든 유제품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요거트나 케피어처럼 발효시킨 유제품들이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파카제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진 3중 음성 유방암, TNBC라고 하죠. 바로 이 암에서 종양 억제제처럼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이 알파카제인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신호들을 조절해요. 그래서 암의 씨앗, 그러니까 암줄기 세포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근본부터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종양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환자의 예후도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한쪽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이 모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 유제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가공 방식의 차이입니다. 특히 발효요. 보세요. 요거트나 케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했던 성장인자 IGF-1 수치는 낮아져요. 반면에 우리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아지죠. 근데 그냥 우유는 상대적으로 IGF-1 수치가 그대로 높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유제품을 먹느냐, 이게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볼까요?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경우에요. 일주일에 코티지 치즈를 딱 한 번만 먹어도 유방암 위험이 무려 2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연구에서요. 이번엔 폐경전 여성들이 딱딱한 하드 치즈를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유방암 위험이 10%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유제품인데 누구한테는 위험을 낮추고 누구한테는 높인다니. 정말 이상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나이, 다시 말해 생애 주기입니다. 우리 몸은 계속 변하잖아요.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 호르몬이 요동치는 폐경 전, 그리고 호르몬 환경이 안정되는 폐경 후. 이 시기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복잡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제품인지, 지방 함량은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 유방암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도 유제품의 역할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보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죠. 정말 복잡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앞으로 과학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당장 식생활에서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제품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내가 지금 어떤 나이대인지, 지방 함량은 어떤지 같은 여러 변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유제품과 유방암의 관계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유제품 좋아요, 나빠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카플란과 살리에르라는 연구자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제품과 유방암의 관계는 굉장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개인에 맞춘 식단 추천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영양학의 미래는 모두에게 좋은 슈퍼푸드를 찾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의 유전자, 나의 나이, 나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오직 나를 위한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유제품 논쟁이 바로 그 개인 맞춤형 영양 시대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